배우 송중기 34와 송혜교 37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송중기 아버지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송중기의 아버지는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아들이 곧 결혼한다. 내가 옛날 사람이라 송혜교가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 아쉽기는 하지만 아들이 좋다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7년 10월 치러진 두 사람의 결혼식은 주례 없이 진행됐다. 축시를 한 송중기의 아버지는 여기 오신 분들은 두 사람이 각별히 모신 분들이니 오늘 결혼하는 두 사람이 잘못하면 꾸짖어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송중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26일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 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극중 송송 커플로 만나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그러나 1년 8개월여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지난 27일 송중기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코리아도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중기 송혜교 헤어진다는 소식이 전율을 선 남성녀 워너비가 송중기 송혜교 파경이 27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직장인들은 점심을 먹으면서도 송중기 송혜교 파경을 이야기할 정도로 최고의 핫 이슈가 됐다. SNS상에서도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메시지들이 오고 갔다. 송중기 송혜교 파경은 주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돼 온종일 오르내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식이 들리자 믿지 못한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하지만 속보로 뜬 활자를 보고는 기정사실화했다. 송중기 송혜교의 불화가 파경으로까지 이를 줄은 몰랐다는 것이 팬들의 판단이었다. 성급한 팬들은 송혜교 송중기의 2세 소식을 기다렸다면서 세기의 결혼이 세기의 파경으로 마침표를 끄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두 배우는 성격차와 사생활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사유를 드러낸 바 있다. 송혜교나 송중기 모두 연기에 몰두함으로써 아픔을 털어버릴 듯하다. 송중기는 알쓰달 연대기에서 1인 역의 열연을 하고 있다. 송혜교도 차기 작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봉우동 전투가 역주행, 이틀째 1위를 지켰다. 봉우동 전투는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후 엑시트에 밀려 2위로 내려갔지만 11일 다시 정상을 밟았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봉우동 전투는 12일 21만 9,971명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누적 관객은 225만 4,470명이다. 같은 날 엑시트는 21만 2,335명을 들여 봉우동 전투와 7천여 명 정도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엑시트의 누적 관객은 599만 7,312명으로 13일 600만 관객을 돌파한다. 봉우동 전투는 1920년 6월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 정규군을 유인해 최초의 승리를 이룬 독립군의 전투를 담은 작품이다.
영화 용의자 2013 살인자의 기억법 2017 등을 연출한 원신연, 50 감독의 신작이다. 유해진 49, 류준열 33, 조우진 40이 주연했다. 엑시트는 이상군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배우 조정석 39와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나 29 임윤아가 주연했다. 청년 백수 용남 조정석과 대학 동아리 후배 의주 임윤아가 원인 모를 유독가스로 뒤덮인 도심을 탈출해야 하는 비상 상황을 그렸다. 한편 13일 오전 9시 기준 예매자 수는 분노의 질주 홉스앤드쇼가 12만 1044명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엑시트와 봉오동 전투가 2, 3위 경쟁을 하고 있다. 엑시트와 봉오동 전투의 예매자는 각각 66,827명, 62,289명이다. 배우 남상미가 KBS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9 평화음악회 꿈을 꾸다 2화 평화음악회 단독 MC로 발탁됐다. 12일 평화음악회 주최 측은 배우 남상미 씨가 오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홀에서 열리는 평화음악회의 단독 진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평화음악회는 한반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표현할 특별한 음악회로 가요, 클래식, 국악,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가 무대에 올라 KBS 오케스트라,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 라이브와 함께 음악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릴 예정이다. 남상미는 약 80분간 생방송으로 열릴 평화음악회의 MC로 출격해 매끄러운 진행을 선보이며 평화와 화합의 메신저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 2003년 MBC 드라마 러브레터로 데뷔한 남상미는 개와 늑대의 시간, 인생은 아름다워, 빛과 그림자, 조선 총잡이, 김과장,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등의 작품을 통해 비주얼과 연기력을 겸비한 완성형 배우임을 입증했다. 최근에는 MBN 예능 프로그램 오늘도 배우다 고정 멤버로 활약하며 대중과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서기도 했다. 한편 2019 평화음악회 꿈을 꾸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인 오는 18일 오후 5시 40분부터 80분간 KBS 1TV에서 생방송된다. 멜로가 체질의 한진이 30살 워킹맘의 일상은 리얼하게 선보였다. 30 되면 어른 될 줄 알았겠지만 아직도 성장 중인 어찌 보면 어린 나이. 더군다나 누구에게나 처음이라 서툰 엄마란 자리를 버텨내며 안방극장의 진한 공감을 선사한 것. JTBC 금토 드라마 멜로가 체질 극본 이병헌, 김영영, 연출 이병헌, 김혜영. 제작 3화 네트워크스에서 드라마 제작사의 마케팅 팀장이자 9살 아들을 홀로 키우는 워킹맘 황한주 한지은. 그녀를 보기 위해 남자들이 줄을 서던 대학 시절도 있었지만 괴짜 같은 남자 노승효 이학주를 만나고 삶은 180도 바뀌었다. 웃긴 남자가 좋다는 그녀를 위해 길거리에 서서 밤이 새도록 웃겨주던 때도 있었던 그가 행복을 찾고 싶다며 떠난 것. 한주에게 남은 건 육아의 고단함과 생활고뿐이었다. 홀로 아들 인국 서루형을 키우기 위해 드라마 제작사에 입사한 한주. 드라마가 끝나가는데도 PPL을 성사시키지 못하자 주인공이 총을 맞고 쓰러지는 긴박한 엔딩 장면에 젤리포를 몰래 살포시 넣어놨다. 돌아온 건 악에 바친 감독의 욕. 그 와중에도 안절부절 못했다. 아기가 아프다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었기 때문. 어둠이 짙게 내린 밤, 병원에서 인국을 안고 홀로 들어온 아무도 없는 집도 깜깜했다. TV에선 인기 개그맨이 된 전 남편이 나오고 있고 한주는 그제야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소리와 그걸 들은 인국이 따라 우는 소리만 울리는 집안.
한주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워킹맘의 고충은 리얼하게 드러난 이 장면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한주가 울 때 나도 따라 울었다. 짠내 눈물 줄줄. 아기 엄마인데 너무 공감됐다 등의 반응을 이끌었다. 이 리얼리티는 사실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 한주는 워킹맘이라는 역할은 내가 가진 경험치로는 알기 힘든 것이 많다고 생각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도 찾아뵙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 덕에 한주라는 존재가 더 가깝게 다가왔다던 한주은 숨은 노력이 고스란히 반영된 장면이었다. 한주도 아직 한참 어린 30살이다. 모성애 안에서도 서툰 게 많을 거다며 캐릭터에 대한 생각을 밝힌 한주은. 전 남편에게도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보내줬을 만큼 여린 심성의 소유자지만 아직도 프로 엄마, 프로 마케터엔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요즘 말로 존버하고 있는 한주가 아프지만 대견하다고 했다. 그리고 언젠가 그런 한주에게 사이다가 터질 날을 기다린다고. 아직 2회만이 방영됐으니 날은 많이 남았다. 시청자들도 벌써부터 그녀의 좀 더 힘든 앞날을 고대하고 있으니까. 메리츠 펫보험은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보험으로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그렇다면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메리츠 펫보험은 20년 동안 3년마다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3년마다 보험비가 달라진다. 최초 가입은 생후 91일 이후부터 만 8세 이하 반려견만 가능하다. 보장하지 않는 손해는 최초 계약 보험 개시일 이전 발병한 질병 및 상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예방접종으로 방지할 수 있는 질병과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 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선과 관련된 비용,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질병 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보장 시작 기간은 보험 개시일을 포함해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해의 경우엔 보험을 가입한 날부터 보장된다. 일본 유명 만화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작가 사다모토 요시유키 57이 평화의 소녀상 사진을 더럽다고 비난하며 혐한 커밍아웃을 한 가운데 한국의 팬들을 향해 에반게리온 보지 말라고 해도 볼 거잖아라며 조롱에 더욱 논란을 키웠다. 사다모토는 일본은 물론 국내에도 인기 있는 만화 신세기 에반게리온을 탄생시킨 만화가로 애니메이션 회사 가이낙스에 소속된 캐릭터 디자이너로도 명성이 높다. 그의 작품 캐릭터 디자인 포함으로는 신세기 에반게리온 외에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신세기 에반게리온, 시간을 달리는 소녀, 썸머워즈, 늑대아이 등이 있다. 그런 그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조형물 평화의 소녀상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린 건 지난 9일.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더러운 소녀상으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다. 해당 트윗에서 그는 천황대노의 사진을 불태운 후 발로 밟는 영화. 그 지방 한국 추정의 프로파간다 선전 선동 풍습. 대놓고 표절이라는 글과 함께 현대 예술에게 요구되는 재미, 아름다움, 놀라움, 즐거움, 지적 자극성이 전무한 천박한 넌더리밖에 없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도큐멘타나 세토치 예술제같이 성장하기를 기대했었는데 유감스럽네라고 했다. 그가 평화의 소녀상을 더럽다라고 표현한 뒤 언급한 영화는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 감독이 연출한 위안부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 2019년 7월 25일 국내 개봉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영화는 일본 우익들이 어떻게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감추려는지 추적하는 내용을 담아 일본 내에서 상영금지 요청이 쇄도했고 아베 신조 총리까지 발끈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또 사다모토가 소녀상을 언급한 것은 지난 1일 일본 아이치현에서 개막한 2019 아이치 트리엔날레의 전시회에 초청받았던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이 사흘 만에 전시 중단된 이슈와 연결된다. 사다모토는 특히 소녀상은 프로파간다 선전선동을 예술로 포장한 것일 뿐 예술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꼬았다. 그는 같은 날 올린 또 다른 트윗에서 나는 한류 아이돌도 좋아하고 예쁜 것은 예쁘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소녀상은 조형물로서의 매력이 없고 지저분한 만듦새라 느꼈을 정도로 실제로 보면 또 다른 인상이 아닐지 모델이 되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프로파간다를 아트로 빚어내는 행위도 전혀 부정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아트로서의 매력은 나에게 전혀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았다고 적었다. 심지어 그는 위안부 소녀와 라이다이안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소녀를 거론하며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혐오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사다모토는 자신의 발언이 국내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10일 다시 트윗을 게재했다. 해당 트윗에서 그는 에바 에반게리온 신작을 기다리는 한국인에게 한마디 부탁한다는 한 누리꾼의 질문에 보고 싶으면 봐도 되고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된다. 난 신경 안 쓴다. 근데 보지 말라 해도 볼 거잖아. 마지막일 테고 분명 죽여줄 것이거든이라고 답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국내 누리꾼들은 분노를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에반게리온 시리즈를 좋아해왔다는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불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9일과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 관련 게시물에는 안 봐. 전에도 안 봤고 앞으로도 안 봐. 일본에 혐한 애니메이터들이 많다. 일본 애니 불매. 내가 에반게리온 팬이었다는 게 부끄럽다. 혐한 글 쓰면 자국 내에서 동조받을까 썼다가 일본 내에서도 집중 포화 맞으니까 슬쩍 한 발 빼는 게 더 역겹다 등 댓글이 달렸다. 한편 사다모토의 혐한 글이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자 일본 만화가와 애니메이터들 사이에서도 사다모토의 발언을 지지, 옹호하는 쪽과 비난하는 쪽으로 갈리고 있는 분이다. 혐한 발언에 서슴지 않는 대표적인 우익 성향 만화가들로는 야마네 아야노, 타카나가 히나코, 이나리야 후사노스케, 키리시키 토키코 등이 있으며 이웃집 토토로, 미래소년 코난 등을 탄생시킨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도 2013년 영화 바람이 분다에서 군국주의 상징 제로센을 미화해 논란이 일인 바 있다.